오랜만에 하는 녹화. 긴장돼. 두근두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짤막하게 저는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뭘 해야겠죠. 물론 어제 얘기는 하고 기껏 해야 24시간도 안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복습은 해야겠죠. 일단 지수 법칙을 복습을 했었다. 그치? 지수 법칙이 이제 중딩 때 배웠던 거는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지수 법칙이었다면 고딩들은 뭐 한다? 이 지수를 좀 확장시켜보고 싶다. 이해가? 2분의 1제곱이라든지 뭐 2의 루트 2제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수에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수들을 넣고 싶다.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요 이 지수에 허수도 옵니다. 이렇게. 그때 가서 뭔가 정의의 필요성이 생기겠죠. 어쨌든 확장하는 개념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일단 재방송 중에 가장 첫 번째 재방송했던 게 중딩 때 배웠던 지수 법칙 기억나죠? 안 적을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딩 때 들어와서 중3 때 배웠던 거랑 고딩 때 배웠던 거 합쳐가지고 하는 뭐 A의 n제곱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뭐 우함순위, 기함순위, 뭐 그래프 그리고 교점 찾고 뭐 등등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이거 외웠나요? 표가 뭐였는지 기억나? A와 N 값에 따라 N은 뭘로 나누고? 홀수, 짝수로 나누고. A는 뭘로 나누고? A, 글쎄, 플러스. 이렇게 나눠서 총 6가지의 경우에 대한 실수값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실수는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 기억나?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 무조건 n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실수가 많아야 2개. 1개 없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허수. 허수는 관심이 없고 실수만 줄여서 어떻게 쓴다라고 했던 거를 배웠다는 거죠. 홀수일 때는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A가 0이기 때문에 영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 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특수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었죠. 뭐 3제곱근 마이너스 8 이게요. 마이너스 3제곱근 8과 같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쓰는 거. 요런 거를 하나 해봤던 거거든요. 기억나요 이거? 음수를 안에 넣고 홀수 제곱근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의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라고 했던 거였고, 짝수는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니들 이런 거 있잖아. 뭐 중3 때 배웠던 건데 A의 제곱근의 개수라고 해서 뭘 배웠냐면은 중3 때 A가 양수면은 2개, A가 0이면은 1개, A가 음수면은 없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짝수는 2개, 아니 양수는 2개, 0은 1개, 음수는 없다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얘는 없다. 얘는 딱 1개. 그 1개가 누군데? 0. 그리고 쟤는 뭐라고? 2개. 2개를 아까 누구랑 써? 너 이거 배웠잖아. 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2개 쓰는 것처럼 얘도 2개 쓰는 거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에 이런 식으로 2개 쓰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했었다. 요거는 일단 되게 중요한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지수 법칙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에서 쓰지 않고 유리수, 뭐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수 법칙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수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정의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두면 지수 법칙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크게 3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 말고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뭐
모든 수의 영제곱을 뭘로 정의한다? 1로 정의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 쓰는데 아무 불편함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음수지수. 음수지수 음수 아니라고 씁니다. 이거 많이 낚인다고 했어요 분명히. 음수지수는 역수입니다. 음수지수라고 음수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낚이지 마세요. 양수입니다 분명히. 이게 강조해 주는데.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이제 분수지수. 이게 좀 전에 했던 이 제곱근 개념인데요. 누가 나가고 누가 안에 남아있는지 기억납니까? 네. 엄마가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모가 나갔고 자식은 집안에 있다. 불쌍한 가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요거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만사형통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뭐 이 제곱근 공식도 있잖아요. 뭐 루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면 뭐 n제곱근 ab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a와 b는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공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부담스럽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라리 요거니까 지금 하는 게 요거니까 요거 고쳐서 기존에 했던 지수 고쳐 써서 푸는 게 더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다.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 해야 할 차례지? 23페이지부터 문제를 풀 차례죠? 나만 풀 차례군요. 23페이지부터 문제를 풀 차례죠? 이번 시간에 22페이지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 하나를 먼저 풀어봤고요.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제가 안 풀었는데 두 번째 거 풀 수 있겠습니까? 졸리서 그렇죠. 졸리지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질문을 해. 쌤 풀어주세요 라고. 그럼 풀어줄 테니까. 네, 이런 분위기 좋아요. 네, 좋아. 영상 촬영 중인데 이런 분위기? 아, 익숙하죠. 애들이 말 안 합니다. 영상 촬영 중에는. 유형 5번 문제.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거 두 개 한 계산한 값이 4다. 그리고 a는 보다 크다. 이 조건으로부터 1번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2번 a의 2분의 3제곱에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뺀 값을 구하시오. 좀 염려되는 게 이런 게 있어. 저걸로 촬영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거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교사생이 그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해? 그거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분필로 하면 좋긴 해. 분필로 하면 이 두껍게 쓸 수 있는 분필도 있어. 학교에서 쓰는 분필 말고 그거 한 2배 되는 두께도 있어. 이만한 두께. 이거 더 두꺼워. 그런 분필로 쓰면 되게 크게 잘 보이거든요. 어쩌겠어. 교수생이 알아서 해야죠. 이건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불편해 보여서 이해하기 좋게 바꿔주면은 2분의 1 제곱을 볼까요? 이게 2고 이게 1이란 뜻. 이게 1이란 뜻. 1제곱이니까 안 써도 되고 이게 2일 때는 생략 가능. 뭐죠? 이게 사실은 루트의 예예요. 이게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떴잖아. 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가 4다라고 주고 싶은 거를 이렇게 주면 너무 유치하잖아 해가지고 일부러 애들 무슨 용도? 연습 용도로 이렇게 준 겁니다. 이해가죠? 이게 이 뜻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 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찬가지야. a 1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거야. 마이너스 붙은 거 뭐라 그랬어? 역수. 이거 뭐야? a분의 1. 이건 사실은 a 더하기 a분의 1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해가죠? 빨간색처럼 붙이면은 굉장히 문제가 뭐 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고1 때 봤던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처럼 붙이면은 되게 쉬운 건데 애들 연습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아. 마인드가 똑같아. 이 지수를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한테는 일부러 풀어주는 거고 잘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고쳐서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그건 연습 여하에 따른 거고. 그럼 물어볼까? 이걸로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 하려면은 뭐 이런 공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은 뭐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에서 뭐 한 거? 이런 거 알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한 거. 아니면 만약에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을 하면 뒤에다 뭐 한 거? 플러스 2. 플러스 2한 거. 이런 공식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테스트하는 문제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루트 a분의 제곱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있으면 더 헷갈리려나? 다시 한번 좀 더 붙여볼까? 이렇게 a 빼기 a분의 1이 4일 때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정말 알기 쉽게 다시 붙여본다면 요걸 대문자 a 대문자 a를 제곱한 건 여기 있으니까 그치? 대문자 a 빼기 대문자 a분의 1이 4 요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뭐 뻔하죠 이제? 할게 이게 뭐였냐면은 a 빼기 a분의 제곱에서 뭐 하는 거라고 뒤에다? 플러스 2 밑에 보시 이해가죠? 우리가 이제 얼마 놓고? 4 놓고 16 더하기 2 18 관관이에요? 18 이해가지? 이걸 한번 한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구나 해서 일단 고딩 1학년 때 배웠던 게 좀 학습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습용으로 이 방금 수식을 분수, 지수, 음수, 지수 같은 걸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냐는 거지. 답은 나왔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연습을 이제 추가로도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지.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냐?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에서 2 더한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해가요? 근데 솔직히 이거 에바잖아. 나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쓰는 거. 나도 안 좋아하는데 애들한테 강조할 수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루트 a구나. 왜? 여기 있으니까. 이거 역수니까 루트 a분의 1이구나. 요걸 제곱한 거구나. 요걸 제곱한 거구나. 요런 느낌. 그럼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앞에 있는 걸 대문자 a처럼 쓴다면 이건 뭘까요? 잘 봐. a의 2분의 1제곱을 나는 걸 대문자 a라고 쓸게. 대문자 a. 근데 얘랑 무슨 관계일까? 역수 관계라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이해가지? 다시 대문자 a가 뭐였지? 방금 치워서 안 보였지만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치환하는 거지. 일종의 치환. 그러면 이거를 세제곱해야 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게 a의 세제곱과 음수지수는 역수. 인 겁니다. 이해가죠? 알아들음? 네. 알아들음? 오케이. 그러니까 유제 5번을 그냥 고딩 1학년 걸로 본다면은 이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구해줄래?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2번 문제는. 그래놓고선 풀 때는 이것도 공식 알아야겠네? 이 공식 알고 있을까 혹시? a 빼기 a분의 2의 세제곱에다가 뒤에 뭐 하는 걸까? 알아 혹시?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3? 이런 거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이쪽이겠죠. 분수지수가 공부가 안 된 공부를 그러니까 안에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곱셈공식 변형을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23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리마크 해가지고 자주 이용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그거를 이제 암기해야 돼요. 어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쭉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것만 알면 사실 그냥 쉽잖아. 그러니까 이 유제 5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저분한 느낌이야. 막 마이너스 제곱 2분의 3제곱 이게 뭐지? 할 때는요. 제일 조그만 놈을 취하세요. 제일 조그만 지수. 얘가 문제에 등장하는 지수 중에 제일 작은 지수 쪽 하나만 취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A, 뭐 역수, A분의 1, 그 제곱한 거, A제곱, 그 역수, A제곱분의 1, 세제곱한 거, A 세제곱, 역수, 세제곱분의 1, 다 이런 거에 내버리는 말이야. 제일 조그만 지수를 취하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 뭐에 해당한다고? 다 고1 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 이런 거. 대입하면 사실 문제는 답이 그만 나오지. 이거 계산 못해? 4의 세제곱 64? 플러스 3 곱하기 4 12죠? 12는 얼마죠? 70이요. 그렇죠? 계산하고 답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 개군요.
틀린 첫 번째, 저 음수지수 같은 거, 분수지수 같은 게 이제 보기가 불편해서 너희만 불편한 거 아니야? 나도 불편해. 두 번째, 곱셈 공식 변형을 까먹었어. 곱셈 공식 변형은 요거 할 때나 좀 자주 나오지 뒤에서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여기는 리마크에 나오는 공식들 22페이지에 있는 거, 23페이지에 있는 거 리마크 공식 되게 많죠? 그렇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설명해 주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숙제지 뭐 이런 게. 그치? 숙제가 뭐 별거야. 뭐 문제 풀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숙제겠지만 예전 내용 다시 복습하기도 숙제죠. 사람이 까먹는 건 정상이라고 했어요. 난 분명히. 그쵸? 쌤이 과학을 맨 마지막으로 배운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과학을 배운 지가 마지막으로 배운 게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20살 때. 그때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 내가 지금 과학을 알면은 내가 미친놈이죠. 욕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20년 전까지, 20년 전에 배웠던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당연히 까먹죠. 솔직히 어제 먹은 아침 반찬도 까먹었는데요. 안 그래요? 까먹은 게 정상이에요. 까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적어놓고 다시 외울 생각을 해야지. 포스트잇 열심히 쓰도록 하세요. 24페이지에 있는 유형 6번 문제. 이 문제는 무슨 문제?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군요. 4제곱근 3, 세제곱근 2, 그리고 6제곱근, 6제곱근 6.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런 비슷한 스타일 문제를 여러분이 중3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루트와 자연수를 비교하는 거. 기억나요? 뭐 이게 루트 24와 5를 비교하시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지? 바꿔요. 그러니까 5를 루트 25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도 제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곱시키면 얘는 24, 얘는 제곱시키면 얘는 25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거냐면은 A와 B라는 두 숫자가 있어. 근데 A 쪽이 더 커. 그러면 이거를 제곱해도 당연히 A 쪽이 더 클까? 양수일 때. 그렇지. 안 맞겠는데 대단한 걸. 양수일 때, 양수를 가정하면 이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도 됩니다. 양수라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뭐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차함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알지? 그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 a가 크구나.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를 적게 잡았어. a가 오른쪽에 있게, b가 왼쪽에 있게.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b에 해당하는 이 함수 값이 누굴까? b제곱. a에 해당하는 함수 값이 누굴까? a제곱. 누가 더 크니? 이게 더 높은 데 있으니까 a가 더 크지 뭐. 그렇지? 그런 논리라는 거거든. 둘 다 0보다 커야지 오른쪽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왼쪽을 그려버리면 그런 일이 안 발생하거든. 근데 이런 스타일로 푸는 것들을 이제 중2 때 해요. 중2 때 이제 낚시 문제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루트 n이 3 이하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n은 몇 개가 있는가? 답해 보게. 3개? 자, 3개라는 답이 나왔어요. 또 나머지 학생들은 내 목소리가 저기 녹화될까봐 이제 얘기 안 하는 건가? 9개. 9개? 왜 갑자기 마감을 바꿨을까? 루트 생각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루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제곱을 안 했어요. 제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얘도 제곱하죠. 이거는 사실 뭐죠? 페이크죠. 페이크 러브 말고 페이크죠. 왜? 이거 양의 제곱근입니다. 음수보다 큰 건 당연해요. 여기다 n에다가 어떤 숫자 넣어도 항상 이 정도는 돼요. 사실 이건 페이크고 여러분 실제로 요거만 풀면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해서 n 9인으로 자연수는 몇 개? 1부터 9까지 9개. 이 답을 내는 거거든. 양수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거듭제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듭제곱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뭘 배웠느냐? n제곱의 그래프도 배웠어요. n제곱의 그래프 기억나? n제곱의 그래프? 그래 좋아. y는 x n제곱의 그래프 원래는 정확히 못 그려. 미분을 배워야 그릴 수 있는 거지만 어저께 뭘 해봤냐면은 얘가 0,0을 지난다든지 1,1을 지난다든지 이런 거 했던 건 기억나? 그리고 이제 이걸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원점과 1,1을 지난 그래프라서 엄밀하게는 이제 미분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여전히 이 오른쪽은 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A 잡고 A 거꾸로 잡자. B가 더 크게 잡았어 하면은 자연스럽게 A의 n제곱은 여기, B의 n제곱은 여기라서 B의 n제곱이 역시나 더 커요. B가 더 크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양수임이 확실하면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았어? 앞에 부호가 없으니까 양수지 뭐, 그렇지? 양수인지 확실하면은 셋 다 똑같이 제곱을 시켜도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논리죠. 이게 4제곱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죠? 하면 이거 4분의 1제곱 생각할 수 있을 거고 3제곱근? 이건 3분의 1제곱 6제곱근? 이거는 6의 6분의 1제곱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니네 이거 통분할 때 얼마나 통분했냐고 4분의 1, 3분의 1, 6분의 1 12로 통분하잖아, 그치? 분모. 그래서 12제곱을 써버려야 돼. 셋 다 똑같이 12제곱 시켜버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지수법칙 곱한다. 3의 몇 제곱? 3제곱. 이건 계산 가능해. 3을 3번 곱하라? 27. 이게 몇 제곱일까? 곱한다. 4. 2를 4번 곱하면 얼마 하게? 16. 그렇지. 이건 6의 몇 제곱? 6분의 곱하기 10이니까 2. 6을 2번 곱하면 얼마죠? 36. 그럼 누가 대빵이죠? 1등. 2등. 1등인 애가 얘였죠? 얘를 맨 오른쪽에 줬고요. 2등인 애가 얘네였죠? 얘를 두 번째 칸에 줬고요. 꼴등인 애를 맨 왼쪽에 얘를 맨 왼쪽에 적은 다음에 이렇게 표시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대소를 3개를 쭉 써서 대소를 쓸 때는요 보통 오른쪽에 큰 수를 써요. 보통 그래야 보기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쓸수록 큰 수잖아. 왼쪽으로 쓸수록 작은 수고. 이건 이제 물론 반대로 써도 상관없지. 이게 6제곱근 6이 제일 크고 4제곱근 있어도 상관없는데 불편해. 눈에 거슬려. 그래서 보통은 큰 수를 이렇게 오른쪽에 씁니다.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니까요. 이해가죠? 간단하죠 문제? 졸려? 못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쓸 때는 못 셀 때는 뭐야? 그러니까 좀 구별 안 갈 때 계산해요. 어떤 게 구별이 안 갈까요? 좀 숫자가 커지면 얘네들이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3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커지면 잘 안 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는 문제는 의도적이네요 완전히. 애들 골탕 먹이려고 내는 문제지 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3의 16제곱과 2의 48제곱과 6의 뭐 7제곱의 대소를 비교한다. 이건 뭐 애들 고생시키려고 만든 문제지 이게 문제입니까? 정선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죠? 뒤에 로그를 배우면 이게 조금 계산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이런 걸 낼 수 있어요. 로그를 배우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계산기 쓰라는 건가요? 그래서 상도덕이 있지. 문제 만드는 사람도 양심이 있지. 그런 계산은 안 시켜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제곱이나 한 11제곱까지는 계산을 시켜요. 2의 거듭제곱. 2의 10제곱은 얼마인지 아니? 몰라요. 왜 몰라? 2의 10제곱은 1024. 이거 1024 본 적 없니?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먼저 봤어요. 1024라는 숫자가 컴퓨터 관련된 숫자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1기가라는 용량 알죠? 네. 1기가가 몇 메가인 줄 알아요? 1024. 1024메가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1기가를 보통 1기가를 1000메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1테라가 얼마일까? 요즘은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게 테라 단위도 나오니까 1테라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몇 기가? 1000기가.
약 1000기가고 정확히 말하면 1024기가예요. 예,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숫자에 되게 민감해. 그러니까 컴퓨터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때 256, 512, 1024. 예를 들어서 뭐 i 땡땡 폰을 산다. 여기 가장 최근에 i 땡땡 폰 샀더니 뭐 하드디스크가 몇 기가짜리가 얼마고 몇 기가짜리가 얼마고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그럼 다 이렇게 끝나지 않니? 얘네들이 이 256기가짜리 얼마, 128기가짜리 얼마, 이게 다 이해 거듭되고 있거든. 다.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 IT 기계 같은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해 거듭되고 금방금방 캐치를 해요. 여기 이해 거듭되고 금방금방 보인다는 거고, 어쨌든 10제곱이나 11제곱, 11제곱은 뭐 2048이니까요. 계산 가능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보통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뭐 2의 16제곱 같은 거 나왔다면 안 시켜요. 잘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원합니다. 너무 큰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1000 전까지는 계산을 좀 시키는 편이고 1000 넘어가면은 아 이거 너무 크다 해가지고 안 시켜요. 잘 양심이 있으니까 여기 두 자릿수로 하는 거죠. 네, 뭐 좋습니다. 질문? 난 질문 좋아해. 됐죠? 넘어갈게요.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지수 법칙. 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책 만드는 사람 참 편하게 써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니까, 그치?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차이가 생겨서 사실은 맨 처음 지수 법칙은 자연수용이었고 두 번째 지수 법칙은 약간 정수용. 지금 나온 지수 법칙은 실수용이에요. 근데 공식이 다 똑같다고요.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정수용 따로 자연수용 따로 이럴 필요가 없이 하나 외워놓고 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넘어가도 됩니다. 26페이지. 안 빠르지? 이거 갖고 빠르다 가면 곤란해. A의 2x 제곱이 2일 때. 문제는 8A로 적을게요. A의 2x 제곱이 2일 때. 다음 세 개 값을 구하시오. 다음 A는 얼마큼? 이것도 이런 거 안 적어주면은 누군가가 또 태클을 걸거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양수를 밑으로 하는 것만 다룰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항상 적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은 신경 쓸 거 없어. A의 x제곱 플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분필로 하면 손으로 막 하면 되는데 이걸로 하면 손에 막 지지 묻어. 일단 문제를 일단 씁시다. 이렇게 뒤에 학생 잘 보여요? 뒤에 내가 실명을 안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녹화 중이라서. 뒤에 학생 잘 보여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보이면 앞으로 앉으세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값을 구하는 아주 또 지수 쪽에서 이제 단골 문제입니다. 이거를 푸는 대표적인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좀 얍실하다 그래야 되나? 얍실한 방법도 있긴 한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 모양에 대한 해결을 하라 라는 문제예요. 이거 안에 있는 이 각,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역수니까 저게 이해가. 역수는 지수를 부호를 바꿔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역수가 된다는 거죠. 샥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의 마이너스 2x제곱, 즉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2x제곱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수 법칙 때문에 이거 두 개의 지수는 뭐 한다고 배웠어? 우리는 분명히 곱한다고도 배웠어. 그치? 그럼 이게 a의 6x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6x는 뭐 x 곱하기 6도 가능하고 6 곱하기 x도 가능하고 2x 곱하기 3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요. 2x 곱하기 3고 이렇게 바꿉니다. 요것만 할 줄 알면 끝났어요. 왜?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니까? 2니까 이거는 2의 세제곱 8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저 A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얼마일까? 근데 사실 이게 A가 얼마일까, X가 얼마일까가 안 구해져요. 왜냐면 문자가 두 개예요. A와 X. 근데 C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못 구해요. A가 얼마고 X가 얼마인지 어차피 못 구합니다. 근데 이제 A와 X를 한 세트로 구할 수는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A와 X를 한 세트로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제곱을 줍니다.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곱했습니다. 저쪽에. AX. 그렇지. AX제곱. 우변은 얼마죠? 2의 2분의 제곱 얼마죠? 쉽게 말하면 루트 2. 이게 이 뜻이기도 해요. 이걸 캐치한 학생은 요게 이제 보일 거예요. 답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보여? 이게 얼마라고? 루트 2. 이건 뭘까? 얘의 역수 아닐까? 루트 2분의 1 분의. 다시 재방송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치? 얘가? 요렇게 풀려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풀이가 보통 두 가지가 있어. 이거 귀찮다고 없애가지고 얘를 찾는 풀이와 이 자체를 잘 만들어서 하는 풀이야. 무슨 말 알겠어? 자, 다시 요 문제를 정석대로 풀어볼게요. 요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 A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합니다. 이렇게. 이거 결국 약분은 얼마죠? 빨간색 부분은? 1이니까 곱하나 안 하니까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대로. 그러면 이거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랑 이제 분배 법칙이야. 얘랑 곱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요,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한다는 게 있었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A의 2X제곱. 이렇게 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분배 법칙 할 때 이거 두 개 지수끼리 더하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플러스 X가 0 되죠. A의 0제곱은 1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분의 분자도 동일하죠. 대신에 이거 가운데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고 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쓰면 돼요.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A의 2X제곱 2,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꾼 거 말고 오리지널식 갖고 대입을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뭐가 나와?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생각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얘가 대신에 두 번째 방법처럼 하려면 어떤 테크닉이 필요했어? 요런 테크닉이 필요했어. 분모 분자 이걸 곱한다는 테크닉을 모르면 이거 못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테크닉이 생각이 안 난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풀었을 거란 얘기예요.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해가지고 AX제곱. 그러니까 A가 얼마고 X가 얼마인지는 못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AX를 한 번에 뭉친 거는 구할 수 있어. AX제곱은 얼마? 루트 2. 그러니까 아예 루트 2들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나머지 이거 유리화하면은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understand? 네. 졸려? 졸린 거 아니지?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게 또 한 번 또 풀어봤다고 또 이게 또 건방 지는 건데? 열심히 써.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책에다 풀지 마세요. 책에다 푸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봐요. 이게 어떻게 되냐? 시험 기간에도 똑같아집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딱 펼쳤는데 다 풀려 있어.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나 이거 다 아는 건가? 쥐뿔 하나도 보면서 이해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책이 깨끗해. 그럼 사람 어떨 것 같아? 불안해. 어? 왜 안 풀었지? 그래서 한 번 더 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풀어놓은 놈들은 다 알아봐. 이러고 시험장 가면 다 모르거든. 점수가 맨날 바닥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책에다가는 절대 푸는 게 아니야. 책은 정말 깨끗이 쓰는 거야. 표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굳이 표시를 한다면은 뭐 형광펜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중요하다 별표 정도? 뭐 그 정도만 표시하는 거야, 사실은. 대신에 노트는 세상에서 제일 더럽게 쓰는 거야. 노트. 노트에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넣어야 돼, 거기다. 그게 원래 정선적인 공부 방법이야. 그래서 시험 기간 됐을 때 책을 펼치면 불안인가. 노트에 있는 너희들 공부가 다 있고. 책을 보면서 노트 보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책에다가 다 써놓고 동그랗게 해놓으니까 시험 기간을 딱 펼쳐놨더니 어때? 다 동그라미거든! 공부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면 48점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답답한 거죠. 그렇죠? 책에다 풀지 마세요. 사람이 착각을 한다고. 나 이거 아는 건가 봐. 지금 시키면 또 틀릴걸? 그치? 그러니까 책에다 풀지 마, 절대로. 체크는 해도 괜찮아. 그 중요한 그 별표. 나 이거 꼭 질문해야 돼. 이건 질문할 거. 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질문할 거는 이렇게 물음표.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된 건 느낌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든가, 이렇게 마스코트를 하나 그리든가. 쌤 마스코트는 뭐죠? 낚시. 낚시도 있어. 맞아. 이게 있죠. 이게 뭐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 내가 이 베개를 한 10년 전부터 썼어요. 이 베개를. 15년 전부터. 학원일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베개를 그렸었어, 애들한테. 꽃게 아니에요? 베개예요. 원래는 이만큼 크기를 안 그려. 원래는 이만하게 그렸어, 옛날에. 분필로 할 때는. 이렇게. 얘들아, 걔가 어때? 되게 그지? 베개야. 되게 했던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중딩 애들은 이거 딱 해주면은 막, 아이, 그게 뭐야? 아이, 유치. 이러면서 막 낄낄대고 웃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낄낄대고 웃는데, 그치? 그래 놓고선 시험 보고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쌤, 이 문제 푸는데 베개가 떠올랐어요. 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잖아요. 한 50분 정도쯤 하면 한 2마리 그립니다. 1인분 그래요, 1인분. 얘가 그게 떠올랐다는 거야. 학원에서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거. 그렇지. 그러니까 니들 뭐 어떤 선생님은 뭐 별표 100만 개! 뭐 이렇게 하잖아. 별표 1억 개! 이렇게 안 해,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이유가 강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 강조할 걸 만들어놔. 뭐 물음표, 느낌표, 이해 안 가, 해골.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몰라.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나름대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더라고. 이렇게 막 필기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트에다가는 가진 양념을 버무려서 쓰는 거고요. 진짜 막 별거 다 적는 거고요. 책은 깨끗하게. 굳이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 한두 개만. 내가 중요해라고 하는 거. 이것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 책은 가급적이면 깨끗이 쓰시라고. 자, 어쨌든 그렇고요. 3번. 3번도 이제 느낌이 오나요? A의 X제곱을 아까 구했으니까, 그치? 구했으니까 이걸 넣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루트 2와 그것의 역수와 분해. 이걸 세제곱한 거니까 루트 2를 세제곱한 2루트 2와 그것의 역수인 2루트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을 거란 얘기고. 알아들음? 알아들음? 이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디어를 쓴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 분모 분자에 곱한다는 아이디어를 쓴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a x제곱씩 이렇게 하나씩 곱한다고 친다면 이 아이디어를 2번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1번 아이디어? 2번 아이디어로 푼다고 친다면 이제 분배 법칙을 해야 됩니다. 분모는 뭐가 될까? 이렇게 곱하면 a의 2x제곱인 거 인정? 지수끼리 더한다. 응?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한다. a의 x 더하기 x, 2x. 인정? 네, 감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수끼리 더한다. 얼마? 0제곱이라서 1. 인정? a 0제곱은 1.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더한다니까 a의 몇? 4x제곱. 요거 더하면 이거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그래서 인정? 더한 거 x씩 다 더한 거죠. 지수에다가.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a의 2x제곱을 통째로 처음 문제 나와 있는 2랑 같은 거니까 2를 넣어서 생각하면 2 더하기 1분의 요걸 제곱한 게 요거인 거 보여요? 요걸 제곱한 게 요거? 네. 그럼 요거 2의 제곱이니까 4겠고요. 요거랑 요거랑 역수인 것도 보여요? 네. 그럼 얘는 2분의 1이겠죠 뭐. 요렇게 푸는 것도 하나 있다는 거죠. 내 예상에는 아마 답지는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바나나 같지? 답지가 저렇게 풀어놓으면 나는 저렇게 풀기가 싫어요. 그냥 그러더라고 항상. 어떻게 풀었는지 뻔히 보여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지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1번처럼 풀어 난 항상. 2번 같은 방법도 물론 알고 있어요. 이게 감이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법문수? 할 수 있겠죠? 법문수 배웠으니까. 네. 안 할게요. 답은 뭐 답안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6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풀어봤고요. 요 스타일이 참 올드하지만 지수 쪽에서는 그래도 꽤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꽤 나오더라. 예제 8번까지 하고 일단 녹화를 하나 적어야겠다. 녹화는 종료하고 연습 문제 좀 몇 개 풀어주고, 연습 문제는 녹화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는 거 갖고 또 녹화해야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7페이지 두둥. 다음에 답하시오. 1.24 1번 문제 1.24 맞아? 안 보여. 24를 A 제곱하면요 100 나온대요. 그런 게 가능할까? 아니, 그런 거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제 2단원 로그에서 배울 겁니다. 0.0124 0.0 맞아? 0.0124 네. 이거를 B 제곱해도 얘도 100 나온대요. 와우. 그럴 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구하시오. 이렇게 칠판이 좀 넓었으면은 그 막 하는데 그냥 좁아가지고 빨리 지워, 금방 지워야 되고 빨리 적을 거면 빨리 적어.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 구하시오. 이거 풀 수 있을까? 너 풀려 있는데 풀 수 있겠니? 봐.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옛날에 풀었던 거 채점한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래버리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다음 장 이래버린다고 했더니 못 푸는데. 얘의 목표는요, 이 모양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분모에 A가 있는 모양. 근데 지금 A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보여요? 이거죠. 1분의 1. 그렇죠. 분자에 있어요. 현재 A는 분자인데 나는 이거를 분모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아까 잠깐 봤던 이 테크닉을 쓰는 이런 테크닉. 무슨 얘기냐? 이 식을요 동시에 A분의 1제곱 해버려요. 이렇게 A분의 1제곱 똑같이 억지로 그걸 만드는 거야. 억지. 이해가?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는지 보여? 저 두 개 곱한다고요. 얼마? 1. 그렇지 1이지 1. 그러니까 곱하면 1이잖아. 1이면 지수 1은 생략가는 좌변은 얼마? 1.24. 우변 얼마죠? 하면은 100의 A분의 1. 요걸 배우는 단원이에요. 요 마지막 문제는 요런 테크닉을 배우는 문제라고요. 이러면은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A가 분자였었는데 순식간에 분모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 얘도 똑같겠네. B분의 1. 양변을 구하자고 똑같이 B분의 1 B분의 이렇게 하자고. 그럼 좌변은 뭐게? 0.0124. 우변은 뭐게? 100의 B분의 1제곱. 일단 재료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A분의 1도 나왔고요. B분의 1도 나왔어요. 우리는 이것들 갖고 무엇을 하길 바라죠? 빼길 바라죠. 여러분 지수법칙 중에 지수끼리 뺀다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을까? 지수끼리 뺀다. 나누기입니다. 어우 잘 기억하네.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그러니까 이거지 뭐. 예분의 예. 하면 결과가 뭘까요? 당연히 예분의 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양변을 변변 나눕니다. 이렇게. 얘를 밑에 걸 분모에 쓰고 위에 걸 분자에 쓰겠다는 거죠. 두 건 어차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좌변은 얼마일까? 아이고 하나 둘 100 나오겠네. 좌변이 보여? 1.24니까 얘가 1.24 되면은 하나 두 칸 뒤로 가잖아. 100 나오는 거 이해가 돼? 좌변은 100. 우변은요? 얘 나누기 얘. 밑도 같고 지수가 있으면 지수끼리 뭐한다? 뺀다. 100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좌변도 밑이 돼. 우변도 밑이 돼. 좌변은 지수가 1일 거고 우변은 지수가 있다이면 얘가 얼마겠느냐? 1이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라는 거죠. 요거는 사실 이 뒤에 로그를 배우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로그를 배우면. 근데 로그 배우기 전에 변형을 배우는 문제라서 참 해봐야 되거든요. 저건 로그에서 풀 수 있다고요? 그럼 나 로그에서 또 풀어야지 이러지 말고 저런 식으로 지수를 묘하게 변신시키는구나. 이렇게 분자에 있던 A를 분모로 끄집어내기 위한 기법. 이렇게 양변을 A분의 1 조금씩 가자. 이런 테크닉. 이해가지?
내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답안지 풀이에는 이제 이 풀이 만드는 사람의 내가 심리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풀이 만드는 사람은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귀찮아라고. 풀이를 되게 자세하게 만들기는 상당히 귀찮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풀이 만드는 사람들은요 짤막짤막 간결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보면은 풀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설명이 부족하거든 사실. 그래서 설명을 내가 되게 자세하게 해주는 건데 그걸 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그거 할 때는 안 적고 있고 내가 쓰면은 그 뜻에 적는 거예요. 양치하지. 얘가 제일 필요한 부분인 거라고. 양변에 A분을 주고 싶다. 이런 테크닉.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 보면은 4의 x제곱 3의 y제곱 12의 z제곱.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지. 선생님 4를 여러 번 곱한 거랑 3을 여러 번 곱한 게 어떻게 같아져요? 이건 짝수가 있는 홀수인데. 그거는 x, y가 자연수일 때나 가능했던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까지 확장이기 때문에 4를 x로 곱해가지고 홀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이 어떻게 보면 확장했다라는 개념으로. 요것을 만족할 때 뭘 증명하시오? 보이시오라는 말은 보이시오? 보이시오라는 말은 증명하시오라는 말인데 여러분은 되게 싫어하겠죠? 증명이라는 거 그렇죠? 뭘 보여야 돼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z분의 1임을 증명하시오 그래요. 이걸 증명하시오라는 얘기를 바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은 얼마일 것 같아? 이걸 증명하시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0이죠. 이거 어려운 거 물어봤냐? 그치? 이 둘이 같은 거니까 빼면 0 나와요. 응? 왜? 이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객관식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증명하시오. 증명하시오. 우리 학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아니죠.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증명도 해놔야지. 증명하기 쉽습니다. 아까 배웠던 테크닉이 있으니까 아까 있잖아. x, y, z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는 건데요. 얘는 다 어디에 있어요? 얘네들 x가 다 분모에 있죠. x가 어디 사냐고. 너 어디 살아? 부정동 살아요. 너도 어디 살아? 얘는 분자에 살아요. 얘는 어디 사냐고요? 얘는 분모에 산다는 거죠. x분의 1이잖아요. 분모에 산다고요. 분자에 사는 애를 분모로 끄집어내는 기술이 뭐라고? 이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 식에다가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x분의 1 해야지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x분의 y가 돼요. 난 x분의 1만 필요한데 왜 x분의 y가 개판돼요. 내 말대로 개판돼요. 이 식 갖고는 안 돼서 하나를 더 만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셋 다 같다며? 셋 다 얼마인지 모르겠어. k. 셋 다 얼마인데? l. 셋 다 얼마인데? t.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 다 똑같은 값 k라고 둡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수가. 여기 100처럼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100분의 1지. 분자 1.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라고? 세 개를 따로 떠놓을 거예요. 4의 x제곱은 k야. 또 3의 y제곱도 k야. 또 12의 z제곱도 k야. 이걸로부터 뭐 얻을 수 있을까? 4는 k의 x분의 1제곱이야. 인정? 한 번에 안 가겠으면은 이렇게 쳐줄게요. x분의 1제곱이 양변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안 써도 되겠지. 이제 3은 뭐야? k의 y분의 1제곱이야. 인정? 마지막 시 12는 뭐야? k의 z분의 1제곱이야. 인정?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어 아까? x분의 1과 y분의 1을 모양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걸 더하고 싶은 건데요. 얘네가 지금 이제 지수겠잖아요. 지수끼리 더하는 방법은 뭘까? 지수 법칙 중에 결과 모양이 지수끼리 더하면 돼. 이게 나왔던 게 있었어 하나. 뭐 곱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둘을 변변 곱해요. 그럼 요 지수들이 합쳐진 모양이 나옵니다. 변변 곱하면 좌변 얼마? 12. 우변 얼마? k의 얘 곱하기 k의 얘는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인정? 그래서 요 좌명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10이 나도 10인데 야 너랑 나랑 친구구나. 야 너랑 나랑도 같겠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이 K의 Z분의 1제곱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Z분의 1이랑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X, Y가 영역성이 아니라는 얘기. 원래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파질 것 같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냥 나중에 뭐 조금 더 보이는 눈이 넓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 설명이 됩니다. 아직은 뭐 안 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표 유형까지는 끝낸 거고 일단 1부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부 녹화.